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공정 견제받는 중국 고성능 반도체 칩넷으로 돌파 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미국에 의해서 지금 좌절되고 있는 분위기죠. 반도체 장비를 받지 못해서 반도체 공정 미세화가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후공정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를 통해서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를 하지 못한 것은 전공정, 이 후공정과 같은 경우는 조립공정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이 후공정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분위기죠. 그것은 바로 칩넷, 첨단 공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성능 칩 개발을 할 수 없으니 그 돌파구로 칩넷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 공정 견제받는 중국 고성능 반도체 칩넷으로 돌파 시도입니다. 중국의 베리실리콘은 최근 자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블루오션에 반도체 설계 자산인 IP를 대거 공급했습니다. 베리실리콘은 중국 1위이자 세계 7위 반도체 IP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공급한 IP는 범용 중앙 처리 장치, GPGPU. 지금 GPGPU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그래픽 기능을 제거시키는 GPU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어디를 쓰냐면 AI 반도체에 대부분 들어가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PU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용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GPGPU, MPU를 주축으로 모두 칩넷 구조로 채택된 것이 특징입니다. 칩넷이라 하는 것은 여러 기능을 구현한 반도체를 결합, 고성능 SoC, 시스템 온칩으로 패키징하는 기술을 말을 합니다. 반도체 회로 미세화가 어려워지면서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방법론으로 급부상한 상황이죠. 칩넷은 단어 그대로 반도체 칩을 잘게 쪼갠 제품이라는 의미죠. 이 때문에 칩넷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작은 구성 단위 혹은 IP, 블록 단위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조각을 연결해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하나의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연상시키면 되는 것이죠. 칩넷은 여러 칩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단일 칩으로 만들 때 칩의 크기나 기타 성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칩은 한 개의 칩을 만드는 것보다 크게 세 가지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지금 나온 그림인데 모노라는 것이 원래 1이란 뜻이에요. 하나, 1. 그래서 하나의 칩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MPU, GPU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일 그 칩의 설계 회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 칩렛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개로 쪼개서 GPU 따로, 그리고 CPU 따로, 모뎀 따로, SD램 따로, 그리고 이러한 노드 3를 따로 해서 하나로 조합시켜서 하나의 칩으로 완성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칩렛을 사용을 하면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데 수율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웨이퍼에서 칩 크기가 크면 웨이퍼 수율이 불리합니다. 칩을 쪼개서 만들면 웨이퍼 수율이 높아져서 제조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때 12인치, 8인치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합니다. 자, 12인치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 동그란 것이 지금 웨이퍼가 원용으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12인치라는 것은 이 지름이 12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름이 8인치, 12인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12인치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 만들어지는 그 반도체 칩 자체가 보통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데 더 그 조각조각 쪼개서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크기상으로 더 작은 큰 칩을 만들 수밖에 없으면 그만큼
만들어진 칩의 개수가 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인치 웨이퍼를 사용한다고 할 때, 가정을 할 때, 넷 다이, 말하자면 넷의 크기가 100개인 제품, 그리고 1000개인 제품이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칩에서 100개가 생산된다. 말하자면 칩의 크기가 크다. 1000개를 생산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 웨이퍼 공정에서 수율이 100%가 될 수 없어요. 100%가 될 수 없는 것은 불순물이 여기에 그 웨이퍼에 튀기 때문이죠. 그래서 웨이퍼에 불순물이 한 5개 정도 웨이퍼 전면에 고루 떨어져 있으면 5개의 칩이 불량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만약 칩 수가 100개인 제품과 같은 경우는 수율이 95%, 1000개인 제품과 같은 경우는 수율이 99.5%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칩 크기가 작아서 넷 다이가 많은 제품이 수율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작게 쪼개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수율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SoC, 말하자면 시스템 온 칩, 한 개의 칩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기능별로 쪼개서 SIP로 구현을 하는 것이 제조 비용상으로 유리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개발의 효율합니다. 한 개의 칩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만약 한 개의 칩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칩 자체를 통째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칩렉 기술을 이용해서 칩을 나누어 놓으면 필요 기능만 업그레이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PU, GPU 여기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면 CPU를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하든 GPU를 개발해서 업그레이드하든 하나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 칩에 하나에 다 그게 들어가 있다면 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 짧아지고 효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쪼개진 칩 중에서 어떤 칩은 기존에 20나노의 기술을 쓰고 어떤 칩은 최신 기술인 10나노 미만의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따로따로 이것을 분리해서 이 칩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술 개발의 집중화입니다. 칩을 기능별로 쪼개어 놓으면 모든 기능의 칩을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칩만 직접 개발하고 다른 칩들은 구매를 하거나 외주를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역량을 핵심 기술의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텔, 삼성, TSMC, AMD 등의 주요 반도체 회사들은 칩넷을 이용한 반도체 제품을 선보이거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게 아난다테크에서 나오는 칩인데 요즘 칩넷으로 다 만들어져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칩,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칩,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칩. 그래서 따로따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는 이것만 따로가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일반 HBM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하고 SK가 잘 만듭니다. 이 HBM이 만약 들어가는 칩을 만들게 된다면 HBM을 잘 만드는 삼성에서 아니면 SK에서 이걸 구입해서 넣고 지금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 GPU를 만들 때 그래픽 D램이라고 있어요. 그래픽 D램은 삼성이나 SK에서 사서 쓰고 중요 그래픽 D램만 자기들이 개발해서 넣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칩넷이 여러가지 개발 비용, 단가 측면, 기술 개발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에 주력했던 중국의 팹리스 업체인 룽손도 칩넷 기반의 C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룽손은 지금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죠. 룽손은 2021년에 독자 개발한 명령 어세트를 활용해서 CPU 아키텍처를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제재를 뚫고 자체 CPU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지금 화웨이가 PC를 만들고 있는데 이 PC에 룽손의 CPU를 탑재한 PC를 제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죠. 룽손은 칩넷으로 지금 CPU 성능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외에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바이렌 테크놀로지도 칩넷 기반의 GPU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PU 개발, GPU 개발, 이게 둘 다가 된다라는 거죠. 중국 1위 서버 제조사인 인스퍼의 공급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중국의 바이렌 테크놀로지 GPU의 칩넷 구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컴퓨터 타일이에요. 그리고 HBM2E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HBM2E와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은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공급을 받을 거고, 향후에는 이 DRAM 계열이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에서 받을 가능성 높아지죠.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것도 창신 메모리의 DRAM, 그리고 YMTC의 NAND 플래시, SMIC의 파운드리, 이것을 중국이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넷의 구조를 보면 지금 바이렌 테크놀로지가 개발해야 된 것은 컴퓨터 타일 이쪽만 개발을 하고, 다른 것은 지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듯 중국이 칩넷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첨단 반도체 공정에 대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 이제 40나노급으로 올린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되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그 전공정이라고 하죠. 이게 전공정인데 전공정에 대해서 완전히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설계와 패키징, 그래서 이게 패키징이 후공정에 속하거든요. 후공정. 설계와 같은 경우는 그 EDA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EDA 같은 경우는 지금 화웨이가 지금 제재를 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패키징 쪽에 상대적으로 제재가 덜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공정인 반도체 제조로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고성능 칩을 제작할 수 없으니 후공정 기술인 칩넷으로 이 선진화된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강사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교장은 칩넷은 설계와 후공정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첨단 제조 공정 규제를 받는 중국 선택지는 결국 칩넷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칩넷에 집중 투자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칩넷의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후공정에 속하는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도 제재를 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칩넷 표준을 마련하는 등 대응 태세에 돌입한 상황이죠. 중국은 중국 칩넷 리그라는 자체 연합체를 구성하고 자국 내 종합반도체 기업인 IDM과 IP, 패키징 업체도 이 중국 칩넷 리그에 참여시켰습니다. 인텔, 구글, ARM, 그리고 퀄컴, 삼성전자, TSMC 등이 연합한 칩넷 표준 단체인 UCLIE에 대응해서
중국 자체 칩넷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것이죠. 최근 독자적인 칩넷 연결 인터페이스의 표준인 ACC 1.0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받죠. 그래서 14나노, 7나노, EUV 노광 장비, 이러한 것이 다 전공정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공정이 이제 기술의 한계가 지금 대두가 되기 때문에 후공정의 기술이 계속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인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칩넷입니다. 이 칩넷을 이용해서 이제 더 저렴한 방식으로 더 효율적인 그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입장이고, 중국 반도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현재 그 YMTC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창신 메모리, SMIC가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생산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떨어진 기술을 단순간에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좁히려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칩넷이라는 거죠. 자, 이 칩넷의 기술에 지금 미국이 재를 뿌릴지, 언제 제재에 들어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